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9일 새벽 2시 7분입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신속 대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 보도된 데 따라서 일본이 어떻게 어제 그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켰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어제 저녁 북한이 평양 근처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북해도 서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낙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에 따라서는 사정거리 14,000km로서 미국 전역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작년 11월 18일 이후 처음이고 어제 오후 5시 21분에 발사된 이 미사일은 동쪽으로 66분간 비행해가지고 북해도의 서쪽 200km 해상에 떨어졌고 최고 고도는 약 5,700km, 수평 비행거리 약 900km, 고각으로 발사를 했다. 이렇게 방위청이 신속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또 NHK가 신속하게 전했는데 특히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하코다테는 북해도에 있습니다. 하코다테 방송국 옥상에 설치된 카메라가 어제 오후 6시 27분 45초에 불덩어리 같이 보이는 물체가 낙하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시간으로 보아 북한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8시 하마다 방위청 장관은 기자들에게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도발이고 폭거라면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북경의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 측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보다 앞서 오후 7시 20분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서 기시다 총리는 관제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조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4개 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보수집과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하고 일미, 일한 연대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해도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해도는 어제 밤 8시 30분에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피해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의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노 관방장관은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서실장을 겸합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 관방장관은 어젯밤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장관은 독일 방문 중에 기자단과 만나가지고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사 행위를 강하게 비난, 연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의 담당 국장은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의 당무자와 긴급 전화를 해가지고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러 부서가 방송, 민간인까지 합쳐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짜여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전체가. 한편 한국군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과 도발 의미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과 미국이 오는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시행하고 최근 미국 주도로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된 데 대한 반발로 추정된다면서 아울러 다음 달 중순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한 경고성 도발로도 보인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라는 것은 해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작년 11월 두 차례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었는데 그때 작년 11월 18일 발사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평양 순환에서 동해로 쏜 화성 17형은 비행거리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는 음속의 22배로 추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쏜 것도 이와 여러 재원과 성능이 비슷해서 같은 형, 즉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한국 고립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무렵에 지금의 민주당이 재집권하면은 김정은의 대전략에 호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본에 비교하면은 우리는 조금 도식적이고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일본은 정부와 언론과 민간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정부 각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핵우산만 강화해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 핵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핵 개발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게 시간이 걸린다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최소 한도로 잡아가지고 91년에 빼내간 미국의 전술 핵 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공동 사용권을 갖는 것, 이게 최저 수준의 우리의 요구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최대의 기준은 우리가 자체 핵 무장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그 기준을 약하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전쟁을 결심한 예가 언제 있느냐? 신라의 삼국통일 시절, 즉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시절에 통일전쟁을 결심을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1950년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을 위한 전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결심해 본 국가 지도부는 그 태도가 다릅니다. 한국은 전쟁을 결심해 본 적은 없고 남침당했을 때 영웅적으로 싸운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결단한다는 것은 그 국가 지도부의 분위기나 결이나 어떤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결코 김정은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많이 해본 일본의 어제 오늘 대응이 한국의 대응과 왠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